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종목대로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아침에 상당히 기분이 좋게 상승하던 29포인트까지 강하게 상승하던 주가가 막판을 가면서 점점 시간 한번 볼까요? 지금 외인들도 매수에 가담하다가 갑자기 매도로 아침에 매수에 가담하다가 코스닥 공이 상승하다가 내리 쏟아본 것이 10시, 11시부터가 이제 내리 쏟아부었는데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전날 여당에서 대통령실에다가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건의했다. 이런 얘기가 입장이 전달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또 대주주 기준 논란이 11시께 딱 그게 똑같죠. 요 정확하게 11시부터 11시에 대통령실에서 오전 11시께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과 관련해서 이미 여당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제주주 기준을 종전대로 50억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증권은행 등 고배당주의 매수를 자극해서 아침에 강하게 오르던 주가가 11시에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과 관련해서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부터 주가가 외국인들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로 돌아오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기준 강화를 55에서 15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공개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었는데요. 지난달에도. 근데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기관과 외국인 역시 11시부터 매도 사이 나가면서 기관도 그렇고요. 똑같이 11시부터 뭐 별로 좋지 않게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을 똑같이 양측에서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5,000포인트 가겠다는데 이걸 강화시켜서 결국 주식을 못 올라가게 막는 상황으로 막은 것뿐이 더 되느냐. 결국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대통령실 발언이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당 분리과세를 재검토해 달라 요구하는 그 개미들이죠. 이거 대주주 기준 내일 연말마다 그 폭탄 투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도 양도소득세에 이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실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강화시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이 2,600개가 넘죠. 2,669개인가요? 49개인가 그러는데 그 중에 사실은 9%에 불과한 배당을 분리과세해 주겠다 그런 거는요. 사실은 그냥 눈 가리고 깎고 가는 것뿐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그 큰 뭐 개인 투자자한테 뭐 월급을 받는지 뭐 제3의 월급을 받는다. 그죠? 제2의 월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배당 등 의사결정권자인 대주주 경우에 연 3억 이상 최고 세율 구간이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25% 높은 35% 결정됐기 때문에 25% 그냥 갔으면 좋았는데 또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현행 49.5에서 38.5%로 11포인트 줄어드는 수준이다. 연간 이자 배당속이 2천만 원 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도 배당세 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세율의 혜택보는 더욱 좁아진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그죠? 생색만 내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개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넘어가질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수가 지금 뭐 고평가되느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1.08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한국거래소에 가서 정보를 보면 우리나라 지수의
그래서 지금 PBR이 제가 알기로 코스피가 아마 지금 PBR이 1.08입니다. 그러면 지금 PBR이 그러면 지금 시세는 주당 자산 가치와 그죠? 주당 자산 가치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시가총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 플러스 자산 가치 기업의 가치와 자산 가치는 동일하다. 기업의 가치인 자산 가치와 시가총액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과 자산 가치 기업의 기업 가치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1.08이면. 그럼 뭐 고평가도 아닌데 사실은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림돌을 빨리 제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개인 트레이드 불리한 얘기가 또 나온 게 뭐냐면 가맥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맥 배당.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주주가 가맥 배당을 무슨 얘기냐면 이게 회사가 보유한 자본 준비금과 자본 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영업 잉여금인데 이거로 하질 않고 이거로 하는 거죠. 배당을. 그렇게 되면 자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합계로다. 이 두 가지를 합계한 것이 자본금은 그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가죠. 자본금의 1.5배가 되면 이것을 감액해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를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예?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다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건 영업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제 배당이라고 그래갖고 세금을 좀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의제 배당이 아닌 자본 환급으로 간주돼서 전액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것이 감액 배당을 갖다가 제한을 가하면서 이제 감액 배당 과세 때에는 주주 환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 몇 개 기업들이 사실은 대주주가 별로 없는 기업들이 이런 감액 배당을 시행을 했는데 그나마 주주 환원 정책에 이제 세금을 과한다 그러니까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세 가지. 하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축소, 그죠? 50억에서 10억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사실상 25%를 해줘야 되는데 35% 늘리고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 사실 전체 주식 총수 2,649개인가요? 그 중에 뭐 9점 몇 프로뿐이 안 되니까 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세 번째, 감액 배당에 대해서도 이제 배당 소득세를 과하게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이 아직도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활발하지는 못하고요. 그동안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그 매수를 전환했죠. 그래서 한 7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대충 그냥 계산한 거니까 정확한 계산은 또 따로 해봐야 되지만 근데 오늘은 또 매도를 했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런 그 아침에 매수를 강하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11시에 대통령실에 발언 이후에
지수가 폭락하고 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고평가 논란을 갖고 있던 이제 광산주들이 오늘 한화에어로도 많이 떨어졌고요. 올라가는다고 그러다가 지금 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가장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은 지금 조선주입니다. 따라서 현대, 중공업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현대차가 GM과의 공장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생산을 감행하겠다. 국내 생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대차가 국내 생산 축소,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국내 생산 축소와 5개 종류를 갖다가 5종의 생산을 그죠? 설계를 해서 생산을 미국에서 하겠다는데 일자리 감소, 로봇이 또 그동안에 공장 대체하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가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미국으로 도망가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나머지 일자리들은 그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중소기업들의 위험성, 앞으로의 고난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업이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노란봉투 통화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CJ 제일제당을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미국의 공장이 21개가 있습니다. 정경련 회장이기도 하죠. 21개. 그러면 만약에 노란봉투 통과하게 되면 오늘도 뭐 제안을 해서 저 했다는데 만약 통과하게 되면 가겠다, 미국을 가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의 그 호재보다는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하려고 그러다가 멈추고 상승하려다가 멈추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안타까운 것들은 그래서 시장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수익 난 것들을 저도 뭐 거의 뭐 수천만 원 정도가 이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조정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주도주가 등장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오늘은 주로 이제 올라간 것이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 그 아침에 뭐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전부 떨어졌고요. 그나마 이제 증권주하고 떨어졌던 종목이 그 다음에 금융주. 금융주들이 조금 반등을 해주고요. 미래 에셋 증권이 좀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그죠? 다시 재반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가 아마 첨예하게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익 실현 나갈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 시장을 보는 눈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짧게나마 뒤늦게 제가 방송 2를 열었고요. 내일은 제가 쉬고요. 목요일 날이 제가 무료 방송이니까 오전 방송을 또 어떤 제목으로 갈 거냐면 새로운 주도주의 반란과 함께 시장은 제 갈 길을 간다.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목요일 날 오전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런 날이 계속 오기를 기대하면서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